몇 사람이 갖고자 자기들의 그 갖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생태계는 초토화된 거죠. 다 끝나다시피 된 거죠. 빈 바다가 된 거죠. 야, 이렇게 가다면 언젠가는 이 초토화돼서 이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죠. 이 싹쓸이 그물이라 그러죠. 그 안에 뭐 지금 나오는 모든 바다 것이 다 잡혀 싹 다 바다를 버리는 거죠. 저희가 이제 장어를 일반적으로 뭐 민물장어, 바다장어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뱀장어라는 하나의 종이에요. 그 하나의 종이 이제 민물이랑 바다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어서 이 새끼장어를 실뱀장어라고 부르는데요. 그 이유는 이 장어 새끼가 실처럼 얇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이 얇은 실뱀장어를 잡으려면 그보다 더 작은 그물을 써야겠죠? 그래서 이런 실뱀장어를 잡는 그물을 확인해 보면 모기장보다도 더 그 크기가 얇습니다. 조그매요, 구멍이. 그러다 보니까 실뱀장어보다 더 큰 해양생물들은 다 잡히게 되겠죠. 근데 문제는 잡고 나서 장어 새끼만 걷어가고 나머지는 다 폐기해 버리거든요. 이 실뱀장어가 모기장으로 잡지 않습니까? 코가 되게 좁잖아요. 그것으로 잡다 보니까 이 서해안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들의 생선 알을 많이 부화시켜 놓잖아요. 예. 그것을 다 그 모기장에 그 그물로 해서 다 잡아가지고서 초토화되는 거죠. 아주 생태계가요. 우리나라 이 서해안이 결단난 것이 이 실뱀장어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. 예. 우리나라는 서해 전역에서 장어를 잡고 있는데요. 뭐 예컨대 목포나 아니면 위에는 파주까지 이 서해 전역에 있는 강 하구에서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. 이곳은 평택항에 있는 아산 쪽입니다. 장어들이 일로 올라오면 이 작은 길목을 따라서 강으로 들어오는 거죠. 민물로.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실뱀장어를 한 이쯤에서 좁은 길목에서 잡게 되는 것입니다. 실뱀장어가 워낙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 한 3개월만 어업을 해도 2억에서 5억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 실뱀장어를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잡아요. 2월에서 5월 정도가 주로 어업하는 기간인데 이 시즌에 강하구, 뭐 아산이나 군산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강하구를 그물이나 선박에 빽빽히 메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싹쓸이 그물이라 그러죠. 장어 잡기 위해서 놨는데 모기장을 쳐놨으니까 그 쬐끄맣게 모기장을 쳐야 될 거 아니야. 안 빠져나가고 그 안에 뭐 지금 나오는 모든 바다 것이 다 잡혀 싹쓸이 그물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저 많은데 다 그냥 실뱀장어. 저게 이게 국가거든. 이게 저걸 크는 거 저런데 모기장 있잖아요. 저기 그물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. 또 치려고 넣은 거 준비하는 거예요. 저 위에 파란 거 있잖아요. 더하여서 이제 실뱀장어를 잡는 게 대부분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해양 쓰레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. 그물 같은 경우도 제대로 수거해 와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서 다 버린다거나 생활 쓰레기도 모두 버리고 사용한 기름도 그쪽에 그냥 버리고 심한 경우에는 선박을 폐기할 때 이제 금액이 또 들어가는데요. 그 돈도 아끼려고 선박 자체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데 가면 뭐 쭈꾸미 잡고 이런 거 정상적으로 하는 뭐 구역이 있지. 이 배들도 지금 장구항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. 거기서 어업하게끔 돼 있어요. 여기가 불법 구역이라는 게. 거기서 해야 돼. 거기 이거 잡는 구역 조금 해줬어. 거기서만 잡게 돼 있어요. 왜냐면 나머지는 다 싹쓸이하면 이게 다 죽잖아. 이게 그 양식장 장어도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구역을 어느 일정 구역만 공사만 해라고 해준 거야. 나머지는 생태계가 살아야 되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은 가르치 않고 그냥 자기 이득만 해서 싹 해가지고 싹 다 바다를 버리는 거죠. 문제는 이 허가 지역에선 거의 실뱀장어가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.
과거에 허가구역으로 했을 때는 잡혔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잡히지 않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조업하던 어민들도 다 불법 지역으로 와서 조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. 대부분 실뱀장어는 그 강하구의 좁은 길목에서 잡히는데 허가된 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, 바다로 거의 나가서 허가된 지역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이 조업 허가 지역에선 거의 조업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불법도 불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알 때문에 이 실아시 잡기가 힘들다. 물알이 뭔가 했더니 생선알 있지요. 그게 들을 들지 못할 정도로 들어요. 꽉 차죠, 그물에. 그거 다 쏟아내 던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, 이렇게 가다면 언젠가는 이 토토화돼서 이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죠. 첫째는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죠.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 불법 조업을 단속해야 하는 해양경찰서 앞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그거를 단속하라고 있는 선박 앞에서 진짜 몇 미터 앞에서 불법 조업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. 그럼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, 단속을 해야 할 주체인 해양경찰, 지자체, 해수부 이런 곳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는 형국이에요. 그리고 이 강하구에서 잡는 특성상 여러 시가 결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예컨대 아산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랑 당진시가 같이 걸쳐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면 불법 조업도 계속 줄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장어를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된 지역에서 거의 장어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어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속 불법 지역으로 가서 조업을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어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실제로 허가 지역을 좀 조정을 해주고 실뱀장어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관리하에 두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과 관리의 영역으로 이 어민분들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는 시민들에게 소비를 줄여달라고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. 장어도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장어를 먹기 이전에는 이 장어업의 이면에 굉장히 파괴적인 어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걸 한 번씩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현재 매년 우리나라에서 한 5천만 마리 이상의 장어를 잡고 키우고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은 양의 장어를 잡는 만큼 그만큼 해양 생태계는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